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고환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발성으로 만성 고환통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남자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정말 기분 나쁜 통증이죠. 고환통이나 음낭통이 굉장히 정도도 다양하고 환자들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나 기분 상태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게 다양하게 반응들을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나 이 고환통이 만성으로 재발성으로 심하다, 차라리 그냥 고환을 제거를 해달라,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런 경우에 고환 절제술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제 심한 통증까지 느낄 수 있는 게 만성 재발성 고환통인데요. 그러면 이제 만성 재발성 고환통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 교과서적으로 만성 고환통 환자분들을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환이나 부고환에 무슨 질병이 있을 때, 대표적인 게 고환염, 부고환염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고환이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시술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이 되고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런 경우가 한 30% 정도가 있고요. 또 하나 부류 한 30%는 정말 어떤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는 원인 불명의 만성 고환통 환자분들이 한 30%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부류가 만성 전립선염에 의한 만성 고환통 환자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만성 전립선염에 의한 고환염 환자분들은 분명히 통증은 고환이나 음낭이 불편한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염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요. 전립선염 증상 중에 방사통으로 고환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립선염을 치료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이 원인 불명의 만성 고환통 환자분들입니다. 이게 30%에서 40%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조금 세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무런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고 진찰을 해보면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원인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정관 수술을 하셨던 분들한테 나타나는 재발성 만성 부고환염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피임 목적으로 정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정관 수술은 거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관 수술을 하고 나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한 15년, 한 20년쯤 지나게 되면 변화들이 생깁니다. 정관 수술을 했을 때 더 이상 고환에서 정자를 안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계속 만들어내는데 정자가 나가는 출구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정자들은 일부는 항정자 항체라는 게 생겨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는 계속 쌓입니다. 고환대나 부고환대. 그런데 우리가 고환보다는 부고환이 피막이 더 얇거든요. 더 무르고. 그래서 부고환에 집중적으로 정자가 고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유가종성 부고환염, 이런 이제 만성 부고환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만져보면 부고환이 전체적으로 붓고 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졌을 때 조금 더 아파하시고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정관 수술 이후에 장기간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는 만성 부고환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항생제, 소염진통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 5일에서 3 내지 5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드시면 어느 정도 호전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완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꼭 1년에 한 2-3번 이상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오셔서 항생제나 진통제를 써야 되고,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불편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부고환 절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환이나 부고환 수술을 할 때 고환은 당연히 남성 호르몬도 만들어내고 정자도 만들어내고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거를 하는 건 좀 곤란하지만, 부고환이라고 하는 거는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나오는 통로, 지나가는 통로이고 정자를 성숙시켜주는 기능밖에 없는 기관인데, 정관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미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발성, 만성 부고환염이 생기시는 분들, 특히 정관수술 이후에 이런 분들은 부고환만 절제를 하는 부고환 절제 수술을 해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인 불명 만성 고환통 환자분 중에 가끔 보면 고환 구조가 약간 독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환이 원래 이렇게 이제 시계추처럼 매달려 있는데요. 이게 약간 고환이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순간순간 고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꼬임 현상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재발성으로 고환통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고환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수술을 하면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고환 고정 수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 불명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고환통 환자분 중에 하나는 고환 거근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선 채에서 선 자세로 이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긁어 올리면 아래에서 쳐져 있던 음낭이 위로 쑥 올라가는 그런 반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환 거근 반사인데 이 고환 거근 반사가 원래 나이를 드시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고환 거근 반사가 심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 성인이 되고 중년 이후가 된 이후에도 이런 분들은 순간순간 고환이 위로 확 끌려 올라가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신경 차단술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고환통 그러면 뭐 고환염이나 부고환염도 있을 수가 있고 전립선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의외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흔히 원인 불명이다라고 말하는 고환 통증 원인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세심한 진찰과 세심한 검사와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을 적용해 보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